자,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 피습 8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조금 뒤에 이제 바로 이제 퇴원하면서 언론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몸 상태부터 앞으로 치료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2일에 오전 10시 30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의자 김모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뒤 8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면 퇴원을 합니다. 권혁기 정무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면서 퇴원 후에는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무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고 있다시피 이게 지금 서울대 병원 앞의 실시간 모습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병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부들이 보이면서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일단 어제 민당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요? 어떤 메시지? 글쎄 일단은 이제 야당 테러의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유감 이런 것들을 좀 표명할 텐데요. 제 바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그 대안 이런 것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바람이 들면 좀 있고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혐오와 이런 극단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나 아니면은 결단의 구체적인 메시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정하는 거 플러스해서 그동안 성원해 줬던 그리고 도움을 줬던 국민과 병원 관계자와 당직자와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 원영수 단장님, 상대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유감 표명도 많이 했습니다. 빠르게 쾌유 기원한다 얘기도 했었는데 첫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좀 보십니까? 본인의 아마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례적인 메시지, 병원이나 이런 수사기관 측에 감사하다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 서울대 병원으로 헬리콥터로 전원한 그 과정, 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환자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본인이 숙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잘 디테일한 모를 수 있죠. 예. 그 과정은 본인은 모르는 거니까 정작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언급하기도 어렵고 언급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그 건강 상태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상황은 또 자기가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또 제일 정확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당무를 복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자기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만으로 계속 어필을 하면 그것도 이제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좀 논란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상태임을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의원 보이고요. 옆에 고민정 의원도 보이네요. 어제 사실 국회 본회의 때 문자가 유출됐었는데 그 내용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부산대병원 쪽에도 감사 인사 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오갔던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님, 네. 일단은 퇴원하면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택에서 머물면서 이제 치료 이어간다고 하는데 네.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당무 복귀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식적인 당무요. 공식적인 당무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게 말씀하신 그런 건도 있고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다른 행사에 가서 메시지를 대독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의 비공식적인 당무는 하고 계신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비공식적인 당무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테러 사건이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뭐 굉장히 일탈적인 발언들을 개개인이 내뱉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스피커가 있어서 상황을 정리하고 더 큰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자잘한 실수의 메시지들이 발신되는 것들을 누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도 지금 국면이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엉뚱한 쪽으로도 좀 튀고 있잖아요. 뭐 병원 헬기, 뭐 특혜 논란이나 이런 쪽으로 네. 또 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큰 스피커로서 내는 메시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저는 뭐 적극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으로도 하실 것 같고 당무 복귀도 가능하면 빨리 복귀하시려고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자잘자잘한 어떤 메시지라고 했었는데 어떤 뭐 있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라면 그렇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더 잘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한 메시지들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메시지들은 그냥 가족 입장에서 그다음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해 줄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뭐랄까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국면을 전환하거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당대표뿐이 없어요. 쓸데없이 좀 논란이 되는 거를 정리하려면 조금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좀 이 대표의 퇴원 시점이요. 민주당의 뭐 이른바 원심력이 좀 강해지려는 뭐 이탈하려는 그런 이미지 그런 상황인데 당이 분열로 좀 흘러가기 전에 내부 단속에 좀 나선 게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뭐 민주당 의원들 좀 이탈하려는 뭐 탈당 오늘 뭐 네. 이미 탈당 네, 시작을 기자회견은 됐는데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첫 일성이 이 피습이 일어난 게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할 것인가 이 메시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요.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적인 메시지여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양 당이 대결과 기득권을 중심으로 진영 논리를 넘어서 진영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를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어쨌든 더 큰 책임은 여당과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야당도 거대 야당의 책임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여당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당신들만 잘못한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메시지를 좀 내주면 지금 소위 말하는 탈당을 선언한 분들도 좀 머쓱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그런 행보를 보이시면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우리가 탈당을 좀 보류하고 지켜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걸 개인적으로 기대하는데 어떨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예, 곧 이재명 대표가 저 서울대병원 문을 통해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취재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공식적인 당무 복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김상일 부대변인 말씀처럼 뭐 조그만 당무에는 좀 복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메시지가 사실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나왔는데요. 네. 네, 이 정도 살짝 좋은 표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회복을 좀 한 것 같고요. 웃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잠시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회복 속도 구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의 분위기도 있고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대표 이쪽.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앉아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천천히 해. 빠지고 가자. 남는 거. 일단 그대로 놔둬. 네,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만 집어넣어. 퇴원 메시지 얘기를 하고 차에 타르고 취재진의
질문 없이 답변 없이 바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목소리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논란이 있었죠. 서울대 소방 그리고 서울대병원 그리고 부산대병원에 감사 인사 전했고 남은 생은 국민을 위해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죽음의 정치 종식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자 장가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을 좀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 3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에 대한 감사 이런 언급을 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2번 강조한 말이 아까 있었는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증오의 정치 그리고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다.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자신부터 먼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는데요. 각별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 조치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부산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에게까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말씀 아까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네, 기대하는 예상한 메시지 대로 있었는데 거의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다 꽤 길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와서 좀 아쉽죠. 예. 여기에서 저부터 노력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왔다면 조금 더 이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잘 짚으셨고요.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어떤 노력이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본다 이런 선에서 논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저의 요구나 희망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수준을 너무 높여서 네.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첫날이라 경황이 없을 수도 예,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해보고 기다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의례적인 이제 인사말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이상 더 이야기할 거리도 사실 별로 없어요. 오늘로서는요? 그러니까, 예, 오늘로서는 그냥 본인의 건강 상태, 주위의 고마움 그리고 이제 본인이 피해자로서 이런 이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 요 정도로 제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후유증이 좀 없도록 사후적으로도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왼쪽 수술 부위에 좀 봉합을 하는 흔적이 보였고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회복에 좀 전념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저희가 하려던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대표가 사실상 당무에 복귀했다는 얘기 흘러나왔었는데 한번 그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와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인물인데요.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성남중원에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이 같은 대화가 오고 난 이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현근택 부원장 건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대표께서 직접
직접 연락을 오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인가요? 피습 당하고 나서 회복하고 첫 메시지가 대전은요였는데 하필 이재명 대표의 첫 어떤 메시지 성격이 현근택 이분 언급이어서 현근택은요 이렇게 좀 한간에서는 얘기들을 공교롭게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 논란이 좀 커지는데 이 현근택 부원장 이 어떤 얘기하길래 이 성희롱 얘기가 이 발단이 됐던 건가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현 부원장이 그 지역의 정치위원인 그 A 씨의 여성 비서한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제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이 A 씨의 수행비서 여성 B 씨에게 갑자기 이 현 부원장이 돌연 너네 부부냐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B 씨가 변호사님 누구랑 누구가 부부예요? 라고 다시 이제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 부원장이 A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네는 감기도 같이 걸렸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웃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B 씨가 말이 지나치다 좀 삼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편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 이 현 부원장은 이 B 씨한테 전화를 10여 통가량 했고 그리고 또 죄송하다라는 문자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 부원장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A 씨가 B 씨한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것이고 본인은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지만 그런 표현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현 부원장은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근택 부원장이 사실 이 대표 대선 때 대변인 맡았을 만큼 좀 측근으로 좀 꼽히고 친명 인사로 꼽히는데 어쨌든 이 대표가 당에 정근택 부원장한테 이제 윤리 감찰을 지시했으니까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천 문제도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